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타임은요 16번에서 21번까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1번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처음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옛날에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독서라고 부릅니다. 독서인데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독서를 못하면은 국어는 웬만하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으면은 국어 영역이 많이 올라가고요. 잡지 못하면은 좀 우울해집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혹은 내가 최상위권의 대학에 좀 욕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학에 가면요. 전공 서적이라 그래서 이 땅한 두께의 건 10만 원짜리 책을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뭔 말인지 몰라요. 분명히 한글로 써져 있는데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분명히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데 아씨 뭔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저랑 같이 이 부분을 쭉 읽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떠올린 사고들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달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따라 해도 되고 제가 많은 방법 중에서 어떤 거는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부분을 취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 독서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내 방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이해가 잘 되는 방법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다 읽겠지만 이런 걸 수업하면요. 내가 과연 국어 선생인가 무슨 선생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실어증이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언가의 개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사로 불리는 개념, 이름, 학자 이름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밑줄을 긋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는 이 지문이요. 한 번 안에 다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그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두 번, 세 번 읽으면 뒤에 문제 못 풀어요. 자,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내선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 제시되어 있습니다.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손상되어 나타난 실어증을 발견했는데요. 브로카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전두엽 어딘지 알아요? 전 모릅니다. 측두엽은 어딘지 알아요? 옆에 있겠죠. 근데 솔직히 저 뇌의 이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전두엽이 그런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브로카 영역, 전두엽과 측두엽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브로카 실어증이다. 브로카 실어증. 자, 이게 이제 의사 브로카였고요.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정엽 아래, 자 보세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말고 좌뇌의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했어요. 그 영역이 뭐다? 베르니케 영역이다. 자, 차근차근히 좀 갈게요. 브로카 영역은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베르니케 영역은 좌뇌의 두정엽 아래.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쳐 놓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외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외울 수도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외워요, 이걸. 자,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 자, 문단이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실어증 환자들의 뇌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베르니케라고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이름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요. 자, 뇌의 여기를 밑줄을 칩니다. 뇌 영역들이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무슨 이론? 결합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계속 나오는 이론들이 뭐에 관한 거예요? 결합주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고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게 결합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나가는 수업입니다. 자, 최초의 결합주의는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입니다. 베르니케 모형. 자, 베르니케 모형은 일단 최초예요. 최초. 이런 건 밑줄을 좀 쳐둡니다. 최초 베르니케 영역. 그는 베르니케 영역 어디래요? 베르니케 영역은 측두엽 어디 무슨 영역이었죠? 두정엽 아래. 그다음 브로카 영역 전두엽과 측두엽. 그쪽에 그쪽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 언어가 처리된다. 다시 베르니케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게 뭐라고? 베르니케 모형. 저는 항상 개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꼭 밑줄을 칩니다. 네, 맞죠? 네. 1885년 리시트하임, 사람 이름이 나왔죠? 사람 이름도 좀 표시를 해놓는 편입니다. 베르니케 모형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거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와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졸립죠? 예, 저도 졸립습니다.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이 베르니케 모형에 뭘 추가했어요? 개념 중심부를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리시트하임의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리시트하임 모형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모형입니다. 왜 기억해둬야 돼요? 이게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기억, 밑줄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위에 보일까요? B 대두되면서 이건 아마도 다른 말로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벌써 A를 빼먹고 B부터 했죠. 예. A가 어디 있죠? 명명하고가 있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춤추. 자, 브로카 영역은 선생님 밑줄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 그다음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 그러니까요. 자, 베르니케 영역, 그다음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에 대한 설명들이 리시트하임에서 등장하는 요 세 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을 다 친 거예요. 이게 지저분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해요. 이렇게. 저는 제 시험지는 여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좀 지저분합니다. 이래저래 막 써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 거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자, 리시트하임은 보세요.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베르니카, 브로카, 베르니케, 저도 헷갈려요.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그다음 이건 일방향으로 된대요. 일방향. 근데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쌍방향. 이거 이렇게 글을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놓는 방법도 좀 추천드려요. 이런 거를 도해조직자, 뭐 이렇게 조식조직자 이런 말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일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브로카 영역에서 베르니카 영역으로 가려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브로니카에서 개념 중심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리시트하임은 자 좀만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자, 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여기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자, 저는 이렇게 이건 다 뭐예요? 리시트하임이죠. 듣기 과정은 뭐로? 베르니케에서 뭘로? 개념 중심부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즉 그래서 귀에 들어온 청각 자극이 자, 요 앞에 청각을 좀 넣겠습니다.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던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쓸게요? 이런 개념 알고 있었어요? 전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왜 어떻게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하기 과정은 조금 까다로운 게, 자 볼게요. 말하기 과정은 어떻대요?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갔다가 베르니케로 갔다가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브로카 영역을 2번이나 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에서 얘로 갔다가 얘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고 여기다가 의미를 형성하죠. 의미를 형성하여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승부하면은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습니다. 단어를 찾아서 브로카 영역으로 다시 승부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서 다시 문장이나 발화로 만든대요. 이게 바로 말하기 방법이에요. 요 두 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된 이 부분을 이렇게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이런 방법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좀 붓습니다. 땀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긴장돼서요. 땀이 좀 나요. 아마 저랑 같이 촬영하고 있는 엄관영 선생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 여기 볼게요.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발음기관, 그러니까 그의 모형에는 발음기관에 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한계가 뭔데? 발음기관에 대한. 또 하나 또 있어요. 뭐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그 위치를 몰랐다. 그러니까 한계가 리시트하임에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발음 기간이 없다. 발음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또 두 번째 하나는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모른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후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되는데요. 이를 테두로 게시윈드는 자 하나 또 나옵니다.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게시윈드. 게쉬죠. 모양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베르니케 게시윈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이 좀 볼게요. 그는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자 여기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트하임의 모형에서 뭘 제거했대요?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뭘 넣었대요?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기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양으로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 뭐라고 쓴 거예요, 제가? 과입니다. 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기본 시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 이렇게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게시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기본 시각 영역이 있고, 기본 시각이 있고, 베르니케가 있고, 브로카가 있고, 운동 영역이 있고, 각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시각에는 뭐 한대요? 청각과 시각을 수용한대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죠. 언어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언어를 받아들일 때 가장 제일 처음이 되지 않을까요? 듣기와 보기니까. 읽기. 네. 게시윈드는 자 여기 볼게요. 게시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해서 이 지금 개념 중심부 아까 제외했다 그랬죠. 청각 형태로 단어로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함께 한다고 수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의 베르니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얘는 동일해요. 역할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어디였냐? 어디에 처리했죠? 여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좀. 네.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하는 데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듣기와 읽기와 그 다음에 말하기에 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이거 원래 이 역할, 원래 리시타임에서의 브로카 영역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 외에 뭘 했냐면 말하기와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 자, 얘도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뭐가 있대? 요렇게 송부한대. 송부한대. 여기까지 보이죠? 보인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각회는 다시 죄송합니다. 운동 영역은 헷갈려.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식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되게 특이합니다. 시각을 청각 형태로 바꾸고 읽기에서 쓰기에서는 청각을 시각으로 형태를 바꾼다. 이 친구는 정보의 형태를 전하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디로 간대?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으로 충분한데요. 자,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적인 이거를 리시타임을 좀 지우겠습니다. 얘를 좀 지울게요. 안 지워야 문제 풀 때 편한데, 그죠? 근데 어떻게 자리가 없어서. 자, 듣기 과정. 이 베르니케 게시윈드의 듣기 과정은요. 기본 청각 영역에서 베르니케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왜 운동 영역이 필요할까요? 말을 해야 돼. 자극을, 신경을 건드려야 돼.
읽기나 쓰기 과정도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이기 때문에 얘는 다 청각이에요. 청각이기 때문에 각 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어디에? 읽기나 쓰기. 그러니까 듣기, 읽기나 여기 쓰기 같으면 여기에 이제 뭐 각회가 추가되겠죠. 뭐 여기에 각회가 추가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요.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요.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대요. 그쵸? 이렇게. 자, 이처럼 뇌에 대한 이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얘가 표준형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잘? 어렵죠? 사실 이거는 짧게 이해하고 빨리 풀고 잊어버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서 영역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이 독서 영역은 정말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이 독서 영역은 진짜 왕도가 아예 없습니다. 풀어봐야 돼요. 계속.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보지 마시고 문제지 보세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어증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다. 맞죠? 자, 2번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의 손상 어쩌고 이런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론이 발전했다 하면서 2번도 일치합니다. 3번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베르니케가 아니라 게슈윈드입니다. 그러니까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 표준형입니다. 자,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은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이렇게 두 가지의 언어 중추예요. 그러다가 리시트하임이 들어오면 개념 중심부라는 게 추가되면서 3개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윈드가 주장한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보면은 개념 중심부가 빠지지만 각회와 운동 영역이라는 게 추가되면서 총 4개에다가 플러스 게시윈드 죄송합니다.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은 기본 시각 영역 말로 해도 꼬여요.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이렇게 4개 플러스 각회. 그래서 총 5개죠. 언어 중추는 5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5번 리시트하임은 뇌의 의미 형성에 관여한 영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했잖아요. 리시트하임은 한계가 2개가 있어요. 발음 기관에 대한 것과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리시트하임입니다. 자, 니은은 뭐예요? 베르니케 이게 맨날 까먹어요. 게시윈드죠? 니가 아니라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1번을 봐야죠. 1번 기억은 실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게 한계라고 했습니다. 이 실제 발음 기관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한계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글 하나만 잘 읽으면은 16, 17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서는 스킬도 있고 뭐 향가는 옛날엔 이런 것도 있어요. 즉 그래서 뒤만 읽으면 된다. 그러므로만 읽으면 된다. 그러나 앞에 끊어라. 뭐 잘 모르겠으면 문단의 처음과 끝만 읽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간단해요. 수능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문학이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화법작문 독서에서는 어렵게 내는 게 한계가 있고요. 문학이랑 독서에서 어렵게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문학에서 어렵게 나오다가 이제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낯선 작품이 나오면서 점점 난이도가 하락하고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가 점차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재작년 31번 수능 못 봤어요? 그 물리학 그거? 못 봤습니까? 저 솔직히 그거는 진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래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심했어요. 물리 토하는 애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문과 애들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2번 니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인데요. 그게 아니라 각회와 운동 영역이겠죠. 그리고 기본 시각과 청각을 다루는 거는 기본 시각에서 청각 시각을 다 다뤄요. 대신들은. 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 사실은 리시트하임 모형은요 말하기, 듣기에만 치중이 돼 있고요. 읽기, 쓰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4번. 읽기, 쓰기는 베르니케 게시윈드는 했죠.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봤는데, 베르니케는 아까 제가 좀 지웠는데 여기 이 화살표 기억납니까? 베르니케 영역은요 리시트하임 모형과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 둘 다 베르니케 영역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의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는 일종의 사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이 동일하다고 했었고요. 자, 18번 가의 이유 보겠습니다. 가가 뭐였죠? 미안합니다. 가가 뭐였지? 선생님 가가 어디 있어요? 가가 어디 보자. 브로카 영역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깜짝 등장해주면 또 좀 재밌지 않을까요? 네. 헛소리 하지 말을까요? 네. 브로카 영역을 왜 두 번을 하느냐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베르니케 리시트하임 모형에 보면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라는 것이 있는데, 얘에서 1방향. 아까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뭐 상관없겠죠? 얘에서 1방향. 그 다음에 얘에서 쌍방향으로 되어 있죠? 4번 볼게요. 4번.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영역을 직접 송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삼각형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으면 여기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려져 있을 겁니다. 직접 송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 이제 글의 내용을 보기라는 이런 새로운 영역에 적용을 시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에 의하면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자 쓰기입니다. 쓰기. 자 쓰기.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일단 의미를 형성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 쓰기는 일단 이게 맞고요. 나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네. 이거 각회에 보면은 각회가 쓰기에서 보면은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베르니케로 송부한다고 됐어요. 그럼 베르니케를 이제 시각 형태로 받은 정보를 받겠죠. 그리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브로카 영역으로 다시 송부합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문장 발화, 생성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과 발화를 생성하는 일을 하고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운동 영역에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보시면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끝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았으면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랩하는 것 같죠? 20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지문이 개인적으로는 요 고1 요 3월 모의고사에서는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 A와 게시윈드 자 볼게요. 진단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어증 환자입니다. 문법에 어긋났고요. 조사나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요. 자, 딴 거는 사실 저는 딴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세 번째를 보세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함.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부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문법이라는 단어 말했어요. 조사나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함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포인트를 잡아야 할 부분이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로카 영역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과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브로카 영역은 브로카 영역은 리시타임에서는 거기서 끝나고요. 그다음 자꾸 헷갈립니다. 레시가 아니라 게시윈드죠. 예, 죄송합니다. 게시윈드는 그걸 운동 영역으로 이렇게 송부를 하는 그 역할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둘 모형 다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게시윈드 같은 경우에는 운동 영역으로 송부한다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라 문제를 풀어라 이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좀 책 많이 읽으면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책 많이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결과 생각보다 단어에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국어 공부에서는 국어 시험에서는 그 어떤 국어 시험도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쓰는 시험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고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자, A 보세요. A가 뭐예요? 명명하고 근데 이름 붙이고 명명이 이름 붙이다예요. 네. 자, 2번 대두된다는 거죠. 대두는 나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옮겨지는 건가 아니라 생긴다는 거예요. C는 뭐예요? C가 어디갔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C가 어디 갔어? C가 수용하는이죠. 수용하는은 받아들이는 이건 맞고요. D 담당한다, 맞는다. E 의거한다, 따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마치겠습니다.